반갑습니다. 공감하며 대화하기 2차 시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감하며 대화하기 단원의 첫 수업을 함께 했는데, 공감이 어떤 것이고 공감하며 대화하기가 무엇이며 이 대화하기의 효과나 방법들을, 개념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교과서 41쪽까지 했고 지난 시간에 배운 이 개념들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려 보고 교과서 42쪽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뜻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협력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대화를 말합니다. 이 개념은 우리 54쪽 교과서 54쪽 콕콕 알아두기에서 같이 한 번씩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도 있습니다.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효과는 대화 상대방과 신뢰감 그리고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신뢰감은 서로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유대감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가까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감정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다. 원만한이라는 것은 둥글둥글한,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방법인데, 이 세 가지 방법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하고 있는 말이나 행동일지라도 학습을 목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잘 구분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관심 표현하기입니다. 관심 표현하기 안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반응하기와 맞장구치기, 격려하기. 이것들이 모두 상대방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반응하기는 무엇이냐면 상대방과 눈을 맞추거나 상대방이 하는 얘기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말에 집중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화 중에 눈을 맞추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말은 아니죠. 우리가 대화는 언어로서 하는 건데 그 언어로 하는 대화 사이에 상대방과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고 조금 입꼬리를 올리면서 웃어주고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언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언어는 아니지만 어떤 우리가 눈을 맞춤으로써 고개를 끄덕임으로써 상대방의 말에 집중한다라는 표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언어가 아니지만 나의 어떤 마음을, 나의 어떤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표현한다. 그래서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해요. 하나 적어 놓을까요? 언어적 표현에 반대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비가 아닐 비자예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언어라는 것은 언어는 아닌데 어떤 표현,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다 해서 눈을 맞추거나 고개를 끄덕이거나 등이라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또 언어가 아닌데 어떤 것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랑 이야기를 할 때 눈웃음을 친다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입꼬리를 올려서 약간 웃어준다든지 또는 몸을 조금 앞으로 가까이 해서 집중하는 걸 보여준다든지 이런 몸동작 같은 것들 전부 다 비언어적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상대방의 말에 그래 정말 등의 말로 맞장구 치는 거. 우리 이거 굉장히 잘하죠 여러분들. 그래 어머 정말 이런 것들 우리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히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는 게 관심 표현하기의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이끌어낼 수 있게 격려하기입니다. 격려하기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말을 이끌어낼 수 있게 하는 거니까 상대방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됐는데? 라든지 그 다음엔 이런 질문을 한다든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 넌 어떻게 했어? 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상대방이 말을 이끌어낼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 재진술하기입니다. 재진술은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는 뜻이죠. 상대방 이야기했던 것을 듣고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파악해서 자신의 말로 다시 한번 재진술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신의 경험 공유하기입니다. 아무래도 상대방이 겪고 있는 고민이나 문제를 들은 다음에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고 자신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고민을 해결했는지 또는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얻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공감이 충분히 될 수 있겠지요. 자, 요렇게 세 가지 크게 공감하며 대화하기 방법이 있었고,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교과서 42쪽에 이해와 탐구 꿈꾸는 소년 소녀를 함께 학습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교과서에 나와 있는 웹툰을 같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 웹툰은 세종시 교육청과 교육부가 함께 만든 것으로서 4명의 중학생이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아니고 일부분이 실려 있습니다. 이 작품 속에 있는 인물들의 말과 행동, 대화 태도를 잘 보면서 서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지 또는 어떤 말, 행동, 대화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서로 공감하는지 이런 것들에 잘 주목을 해서 작품을 한번 감상해 봅시다. 꿈꾸는 소녀, 소년 한경철. 미나야, 얘가 몇 번을 불러도 못 듣더니 뭐라는 거야? 세상에, 이게 다 뭐니? 발표회 때문에. 이리네, 네가 이런 거 할 시간이 어딨어? 엄마가 해줄게. 공부해. 아니야, 내가 한다고 했잖아. 왜 함부로 만지고 그래? 그러기에 엄마가 달라고 했을 때 줬으면 됐잖아. 이리 줘. 엄마가 고쳐줄게. 왜 이런 쓸데없는 데다 시간을. 그걸 왜 엄마가 정하는데? 뭐? 나한테 쓸데 있는지 없는지 엄마가 어떻게 알아? 왜 알지도 못하면서 멋대로 하고. 미나야, 너 갑자기 왜 이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미나야! 중략. 어서 오세요. 혹시 여기 우리 미나 안 왔어? 응? 굳이 너 때문에 있는 거 아니야. 엄마랑 싸워서 집에 가기 싫어서 있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 근데 무슨 일 있어? 너답지 않게 표정은 안 좋고 어깨도 축 처져 있고. 너도 엄마랑 싸워? 응, 당연하지. 왜? 왠지 상상이 안 가서. 그래, 우리 엄마가 인상 하나는 좋지. 그건 인정해. 내가 우리 엄마의 실체를 몰라서 그래. 나한테는 얼마나 닥달하는데 맨날 남이랑 비교만 하고. 아휴, 넌 아마 이런 심정 모를 거야. 너희 엄마는 너한테 엄청 잘해주시니까. 그래서 싫어. 이것 좀 마셔, 미나 엄마. 고마워. 한 번도 그런 적 없던 애가 얼마나 무섭게 대들던지 세상에.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다은 엄마도 알지? 알지.
미나 유산할 뻔해서 고생 많이 했잖아, 미나 엄마. 나 때문에 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셨대. 다른 사람들이 다 원하는 자리였는데 나 때문에. 엄마가 나한테 잘해주는 건 정말 고마운데 가끔은 너무. 혹시 엄마한테 말해봤어? 왜 막 어른들이 잘 아는 척 하시잖아. 그런데 내가 보니까 어른들이라고 뭐든 다 알고 계시는 건 아니더라고. 우리끼리도 서로 말 안 하면 잘 모르는 것처럼 말이야. 그래서 난 서운한 게 있으면 일단 엄마한테 다 말해. 그땐 말 대답한다고 혼나더라도 나중엔 엄마가 미안하다고 사과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풀어지기도 하고. 또 금방 까먹고 싸우니까 문제긴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날 걱정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고. 에휴. 아. 미안. 내가 또 쓸데없이. 그냥 우리 집은 그렇다는 얘기야. 중략. 회상. 한 번도 그런 적 없던 애가 얼마나 무섭게 대들던지 세상에.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다은 엄마도 알지? 알지. 미나 유산할 뻔해서 고생 많이 했잖아, 미나 엄마. 미숙아로 태어난 데다 잔병 치레를 워낙 많이 해서 혹시 나 때문에 잘못되는 거 아닐까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아가. 근데 미나가 똑똑하게 잘 자라니까 그게 너무 기특해서 모든 좋은 거에 최고로만 해주고 싶었는데 우리 미나 또 상 탔어? 응? 그걸 스트레스라고 생각할 줄은 몰랐어. 미나 엄마는 미나를 사랑해서 뭐든 다 해주려는 건데 그걸 몰라줘서 섭섭했겠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변덕스러운 것 같아. 아기 때는 건강하게만 커졌으면 더 바랄 게 없겠다 싶었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욕심을 내고 그러지 말아야지 싶다가도 그게 참 마음대로 안 돼. 사회가 만만하지 않으니까. 품 안에 자식이라는 말이 있잖아. 이제 저희도 머리 컸다고 뛰쳐나가려는 걸 무슨 수로 맞겠어? 알면서도 져주고 부모니까 아이들을 믿어줘야겠지. 엄마? 아, 미나 다녀왔니? 그럼 쉬어. 엄마가 미안. 엄마, 다음부터는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이야기할게. 그래, 너도 다 컸는데 앞으로는 널 더 존중해줄게. 그래서 말인데, 나 이거 만드는 것 좀 도와줄 수 있어? 뭐? 그럼 당연하지. 뭐든지 말만 해. 엄마가 다 해. 아니, 도와줄게. 그런데 이건 무슨 발표회니? 소설 예고편 발표회. 이거 8개 만들어야 돼. 그래? 엄마도 어릴 때 만드는 거 참 좋아했는데. 자, 웹툰을 다 봤으면 교과서 51쪽을 펴봅니다. 자, 이제 영상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들이 학습 문제를 먼저 풀어보셔야 됩니다. 51페이지부터 52, 53, 그리고 54쪽까지 총 4바닥을 지금
영상 멈추고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풀고 난 뒤에 같이 학습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 푸십시오. 자, 문제를 다 풀었으면 함께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이 장면을 중심으로 이 웹툰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 자, 첫 번째입니다. 왜 이런 쓸데없는 데다 시간을, 그걸 왜 엄마가 정하는데? 미나와 엄마가 생각 차이로 뭐 하고 있죠? 다투고 있죠? 갈등한다 또는 싸운다, 다툰다 라고 쓰셔도 다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엄마가 나한테 잘해주는 건 정말 고마운데 가끔은 너무. 혹시 엄마한테 말해봤어? 미나가 다은이에게 이것을 털어놓고라고 돼 있죠? 고민이겠죠. 고민을 털어놓고 다은이가 미나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어머니들의 대화죠. 그걸 스트레스라고 생각할 줄은 몰랐어. 미나 엄마는 미나를 사랑해서 뭐든 다 해주려는 건데 그걸 몰라줘서 섭섭했겠네. 미나 엄마의 속마음을 듣고 다은 엄마가 위로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로함이라고 적혀 있지만 이 전체적인 장면에서 미나 엄마의 마음을 다은 엄마가 위로해주면서 공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공감함이라고 적어도 되겠습니다. 다음, 엄마 다음부터는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이야기할게. 그래, 너도 다 컸는데 앞으로는 널 더 존중해 줄게. 미나와 엄마의 무엇이 해소되었습니까? 갈등이 해소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됨.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5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2-1번. 다은이 말과 태도에서 나타나는 대화 태도를 정리해보자. 다은이의 말과 행동입니다. 먼저 다은이가 이렇게 말했죠. 너답지 않게 표정은 안 좋고 어깨도 축 처져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다은이가 미나의 표정과 상태를 주의 깊게 살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은이의 대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대화 상대방의 상태나 표정을 굉장히 주의 깊게 살피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미나가 자기의 이야기를 했죠. 미나가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할 때 다은이는 어떤 태도로 들었나요? 듣고 이야기를 했나요? 미나가 느끼는 고민과 감정에 공감했나요? 그리고 미나가 처한 저지를 이해했나요? 미나의 고민, 미나가 처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잘 들으면서 귀 기울여 듣고 진지하게 대화를 해주죠. 그러면서 미나가 가지고 있는 감정에 공감하고 미나의 처지도 이해해주고 이러려고 노력해요. 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그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체크를 해볼 거예요. 체크해 볼 건데 여기 한번 볼까요? 먼저 미나의 표정이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미나가 하는 얘기를 잘 듣고 감정에 공감하려고 노력하죠. 자, 미나의 감정에 공감, 그리고 미나가 처한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는 건 경청이죠. 상대방의 말에 귀를 잘 기울여 듣는 걸 경청이라고 합니다. 진지한 자세로 대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쭉 공감하며 대화하기를 잘 하였고,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보면 난 서운한 게 있으면 일단 엄마한테 다 말해라고 이야기했죠. 여기 이 말에 나타나는 다은이의 대화 태도는 뭔가요? 나는 서운한 게 있으면 엄마한테 말한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대화 상대방과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엄마한테 다 말한다라는 거는 미나도 서운한 게 있으면 마음속으로 담아두지 말고 엄마한테 한번 말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조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미나의 고민을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을 다은이가 공유하면서 지금 조언을 건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렇게 내용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유를 하는지, 공유가 아니고 공감을 하는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웹툰의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피면서 공감의 방법들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찾아볼 건데 이거는 전반적으로 내용을 정리해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은이가 먼저 너답지 않게 표정은 안 좋고 어깨도 축 처져 있다라고 하면서 미나의 표정이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있어요. 그리고 미나가 털어놓는 고민에 대해서 공감하고 미나의 처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잘 경청하면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난 서운한 게 있으면 일단 엄마한테 다 말해라고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정리를 다 했으면 2-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은이와 이렇게 대화를 한 다음에 미나의 마음이 어땠을지 생각해보자. 다은이와 대화하고 난 다음 마음이 이렇게 되었어 라는 부분이 비어져 있죠. 그리고 왜냐하면 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다은이와 대화하고 난 다음에 미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더 무거워졌을까요? 가벼워졌을까요? 더 가벼워졌겠죠. 다은이와 대화하고 난 다음에 고민이 조금 해결됐거나 마음이 조금 풀렸겠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기 이제 우리 답대로는 한번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엄마와 이렇게 갈등한 적이 없어서 몹시 혼란스럽고 화돈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도 되었는데 다은이와 대화하고 나니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심되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꼭 똑같이 적을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은이와 대화하고 난 뒤 마음이 편해졌어 라든지 비슷하게 적으면 되겠죠. 편해졌어. 아니면 가벼워졌어. 마음이 좀 놓였어. 왜냐하면 이렇게 꼭 적지 않더라도 왜일까요? 일단 나의 고민을 다은이가 잘 들어주고 내 감정에 공감해주는 것만으로 마음이 좀 풀리고 마음이 풀렸고 고민이 조금 해소되었고 고민이 해소되진 않았겠네. 잘 들어주는 거니까. 그지? 잘 들어줘서 마음이 조금 풀렸고 그리고 다은이가 조언을 해줬죠. 마지막에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라라는. 그래서 엄마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잡은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놓였어 라든지 그리고 나만 엄마와 갈등하는 줄 알았는데 다은이도 엄마와 갈등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마지막 부분에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이 말이 그거죠. 나만 엄마와 갈등하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도 엄마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좀 안심이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왜냐하면의 내용은 이렇게 굳이 안 적어도 미나가 다은이와 대화하고 난 뒤에 마음이 어떠할지 여러분의 경험을 떠올려서 좀 적어보면 그것들은 다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는 대화가 필요한 까닭을 말해보자. 우리가 지금 다은이와 미나의 대화를 보았지만 그걸 보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상황이나 처지를 이해하는 대화가 왜 필요한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두 친구의 대화를 보면 더 잘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상대방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지 않고 대화를 하면
상대방과 대화가 잘 이루어질까요?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만 일방적으로 말하면 상대방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대화 상대방이 고민이 있는 당사자를 자신을 잘 이해해준다고 진심으로 받아들여주고 공감해준다고 느낄 때 더 대화가 잘 되겠죠. 자, 한번 볼게요. 상대방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만을 말할 경우 상대방이 상처를 받거나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죠. 뒤에 상대방이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해준다고 느낄 때, 공감해준다고 느낄 때 마음을 열고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이 부분, 이 뒷문장이 더 중요한 내용이겠죠. 여러분이 쓴 내용하고 비슷합니까? 여러분의 상황을 떠올리면 돼요. 여러분이 고민에 처해 있었는데 그 친구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고민을 털어놨을 때 그 듣는 사람이 여러분 처지나 상황을 이해해주지 않고 자기의 생각만 막 이야기하고 그러면 여러분 상처를 받거나 상대방과 대화하기 싫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여러분을 진심으로 잘 이해해준다고 공감해준다고 느낄 때 여러분 마음을 털어놓고 대화를 잘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거꾸로 마찬가지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이해해줘야 더 깊이 있는 대화 그리고 마음을 열고 털어놓는 대화가 가능하고 서로 신뢰감이나 유대감이 더 쌓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인간관계가 더 원만해지겠죠. 더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친구들과 또는 주변 사람들과 더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며 대화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우리 3가지 방법 했었죠. 보기 봅시다. 기억, 상대방의 말에 관심을 표현하기. 관심 표현하기. 그리고 니은,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파악하고 자신의 말로 재진술하기. 디귿,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자신의 경험 공유하기. 요 3가지 방법입니다. 다은 엄마와 미나 엄마의 대화에서 이 3가지 공감하며 대화하기 어떤 방법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한 번도 그런 적 없던 애가 얼마나 무섭게 대들던지 세상에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다은 엄마도 알지? 알지. 미나 유산할 뻔해서 고생 많이 했잖아, 미나 엄마. 자, 이거는 뭔가요? 기억, 관심 표현하기입니다. 미나 엄마가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다은 엄마도 알지 그랬어.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알지라고 맞장구를 쳐줬죠. 맞장구. 맞장구 치는 것은 관심 표현하기 안에 있는 한 가지 방법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관심 표현하기. 다음. 미나가 똑똑하게 잘 자라니까 그게 너무 기특해서 뭐든 좋은 거에 최고로만 해주고 싶었는데 그걸 스트레스라고 생각할 줄은 몰랐어. 미나 엄마는 미나를 사랑해서 뭐든 다 해주려는 건데 그걸 몰라줘서 섭섭했겠네. 이것은 뭘까요?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파악하고 자신의 말로 재진술하기.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파악했죠? 섭섭했겠네. 미나 엄마의 감정. 생각과 감정을 파악했죠. 그리고 어떻게 재진술했어요? 뭐든 좋은 거에 최고로만 해주고 싶었다라는 내용. 미나 엄마가 미나를 사랑해서 뭐든 다 해주려고 했다. 상대방의 말을 재진술했죠.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 생각을 다 파악하고 상대방의 말을 다시 진술하는 재진술하기였습니다. 다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계속 다은 엄마의 얘기입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변덕스러운 것 같아. 아기 때는 건강하게만 커졌으면 더 바랄 게 없겠다 싶었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욕심을 내고 그러지 말아야지 싶다가도 그게 참 마음대로 안 돼. 사회가 만만하지 않으니까. 이거 누구 이야기입니까? 다은 엄마 자신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3-2번. 다음 대화를 보고 다은이의 말에 다양한 방법으로 공감하며 듣고 반응해보자. 대화 볼까요? 다은이는 미나와 소설 예고편 발표회를 준비하고 있다. 모두먼 가운데 장난꾸러기인 줄로만 알았던 찬영이가 소설 속 인물을 멋지게 연기하는 모습을 보고 다은이는 깊은 생각에 빠진다. 다은이의 고민이다. 그쵸? 미나, 다은아, 아까부터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자, 이 부분 보니까 미나가 다은이의 표정이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52쪽에 2-1번에 그 미나의 표정과 상태를 다은이가 주의 깊게 살폈죠. 너답지 않게 표정은 안 좋고 어깨도 축 처져 있고 그런 얘기 했었죠. 여기 보니까 거꾸로 미나가 다은이의 어떤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있어요. 다은이가 대답합니다. 아, 그냥 아까 찬영이를 보고 좀 놀랐거든. 다른 친구들은 다 잘하는 게 있는데 난 뭔가 싶어서 공부도 운동도 노래도 딱히 잘하는 것도 없고 말이야. 다은이의 고민이죠. 여기서 미나가 다은이의 이 말에 다양한 방법으로 공감하며 듣고 반응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 한번 해봅시다. 먼저 첫 번째 관심 표현하기입니다. 자, 그 페이지 54쪽에 제일 밑에 공감하며 대하기 3가지 방법 나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내용이 잘 바로 떠오르지 않는 친구는 밑에 콕콕 알아두기 보시면서 할게요. 관심을 표현하는 것, 상대방의 말에 집중을 하는 반응하기를 한다든지 맞장구를 친다든지 격려를 해준다든지 여기서는 지금 다은이가 자신의 고민을 바로 털어놓았기 때문에 이 고민에 내가 잘 집중해서 들어주고 있다라는 반응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될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주면 됩니다. 반응하기가 되겠죠. 관심 표현하기 안에서도. 여기서 할 때 고개를 끄덕이면서 비언어적 표현을 함께 하는 것이죠. 다음 재진술하기입니다. 다은이의 말에 들어있는 생각이나 감정을 파악해 봅시다. 다은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다른 친구들은 다 잘하는 게 있는데 나는 뭔가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감정,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감정이 들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처지에 한번 감정이입을 해 생각해 보면 돼요. 다른 친구들은 다 잘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딱히 잘하는 게 없을 것 같아 하면 어떨까요? 좀 속상하겠죠? 속상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은이가 했던 말을 그대로 다시 정리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하나씩 잘하는 게 있는데 너만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이 느껴져서 너만 특기가 없는 것 같이 느껴져서 속상하구나. 여기서 속상하다라는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을 파악했고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재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 공유하기입니다. 자신의 경험은 미나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면 되겠죠. 나도 그런 적이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나도 내 특기나 적성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공부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해서 너처럼 비슷한 고민을 한 적이 있어 라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죠. 자, 이 3가지의 공감하며 대화하기 방법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상대방의 관점에서 공감하면서 듣고 반응을 하면 상대방의 처지를 잘 이해하고 원만하게 대화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문제풀이에 대한 확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42쪽의 웹툰의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